경제 이야기 갑니다. 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48조, 석 달 만에 작년 액수 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죠. 정부가 한국은행에다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어요. 근데 48조를 석 달 만에 썼다는 거야. 근데 마통에 한도가 있습니다. 얼마냐? 50조예요. 한도 50조짜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48조를 벌써 땡겼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48조 원 돌파. 지난해 총 차입금이 34조 2천억. 만약 정부가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초유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차입금은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48조 1천억 원을 빌린 뒤 17조 1천억 원을 상환했어요. 3월 말 기준 잔액이 31조 원입니다. 자,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54조 2천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7천억이 줄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마통을 땡겨 썼는데 이걸 제때 갚지 못하면 디폴트.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정부가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할 때다. 기대했던 세수가 들어오지 않아 한은의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디폴트가 발생한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세입 부족으로 한은의 1조 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양곡 특별회계에서 긴급 차입해 돌려막기로 디폴트를 막았다. 디폴트는 정부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급락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수 있다. 한은금통위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은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미국 등 주요국은 아예 중앙은행 차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양곡법 거부한 이유도 이제 좀 감 잡히시나요? 양곡법으로 농민들 쌀 사줄 돈이 없어요, 지금. 아니 도대체 쌀을 왜 안 사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돈조차도 없는 겁니다. 감 잡히시죠?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지금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기어 나오면서 수천억 날리고 부자 감세 다 해주고 탈중국해서 무역수지 적자 어마무시하게 생기고 삼성전자는 아마 내일인가 실적 발표할 건데 95% 감소할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나라를 박살을 내놓고 돈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원유 감산한다는 얘기 제가 어제 드렸죠. 이게 뭡니까?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80달러 됐습니다. 60달러대에서 70달러대에서 80달러로 치솟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 85달러입니다. 갑자기 튀어 올랐습니다. 돈이 없는데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요. 미국과 반미 세력의 싸움에서 지금 반미 세력들은 에너지를 쥐고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중이고 윤석열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불똥에 터져나갈지도 모른다. 산유국들 추가 감산에 유가가 6% 급등했고요. 연준 금리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금리를 지금 좀 내려야 되는데 미국이 좀 내려줘야 우리나라도 숨통이 조금 트인단 말이죠. 근데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면 물가가 안 잡히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렵다.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 우리나라 경제는 진짜 파산할지도 몰라요. 자, 지금 그러면 미국이 대책이 있느냐? 오펙 플러스 중국이 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러시아와 사우디,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감산을 결정하면서 유가가 올라갔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힘을 빼기를 원해요. 그런데 전쟁 특수를 오히려 러시아가 보고 있어. 왜? 전쟁 나서 에너지 값이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산유국인 러시아가 돈을 너무 잘 버네? 그래서 사우디나 중동 쪽에 증산 좀 해줘. 유가가 떨어져야 러시아가 타격을 입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전쟁 특수로 러시아가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잖아. 그런데 사우디가 중국에 붙고 감산을 해버렸다. 미국의 반미전선의 중동 국가들이, 에너지 국가들이 반미전선에 서버렸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건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해법이 있느냐? 미국도 지금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약 깬 바이든, 알래스카 유전 승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래스카에 기름이 많이 매장돼 있잖아요. 여기 뚫자. 공약으로는 절대 안 한다고 했었던 바이든이 이걸 승인해 줬어요. 3월에. 윌로 프로젝트를 승인했는데 바이든이 더 이상 미국 땅에서 석유를 시추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코노코필립스라는 회사가 알래스카 쪽은 꽉 잡고 있는데 30년간 6억 배럴 석유를 생산하는 윌로 프로젝트를 승인했어요. 하루 18만 배럴이 생산된다라는 건데요. 오펙 플러스는 하루 116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어요. 러시아가 하루 50만 배럴 감산하고 있으니까 총 166만 배럴 감산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하루에 166만 배럴을 생산해내면 그만이긴 한데 알래스카 승인했는데 여기도 18만 배럴 하루에 생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 중국의 공격, 중국과 산유국들의 공격에서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버핏이 3월에 2,800억어치 옥시덴탈주를 추가 매수합니다. 옥시덴탈이 뭐냐면 셰일가스, 셰일 시추하는 회사예요. 지금 옥시덴탈이라는 회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2014년인가요? 셰일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죠. 채굴 단가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미국이 사우디나 중동하고 관계를 애매하게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려가 있죠. 60달러 언저리, 60에서 70 사이, 70달러 이 정도에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셰일가스가 채굴 단가가 안 나옵니다. 80에서 100달러 사이 정도는 돼야 이제 셰일가스가 채굴 단가가 생산성이 나오는데 지금 애매해요. 셰일 혁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셰일 업체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파산을 했습니다. 왜냐? 유가가 떨어지면서 채굴 단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옥시덴탈 주식을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다. 여기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기술 혁명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면 유가가 80달러 정도 된 지금 현재에서도 채산성이 나오는 기술만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이 어마어마한 생산량으로 저 감산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감산을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서 미국은 엄청나게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가 있게 돼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널뛰기입니다. 앞을 예측하기가,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이에요.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 50조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3달 만에 48조를 다 써버렸어요. 못 갚으면 디폴트. 정부가 디폴트 선언하면 대한민국 금융 박살나고요. 주가 박살나고요. 진짜 IMF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세수를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무역적자 계속 보고 있잖아요. 돈 들어올 곳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지금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채를 일반 국민들에게 파는 걸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20년, 30년짜리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좋은 조건으로 팔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정권에서 책임 안 지는 것 나중 정권한테 다 떠넘기고 일단 돈 확보하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뜯어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진짜 큰일 났어요. 나라가 박살이 나도 이렇게 박살이 날 수가 없어요. 복구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